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가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장 서울북로회는 한 사람 한 교회라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격 시비 논란이 이어지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감리교 선관위는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선거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가 명성교회 세습 인정을 철회해달라는 노회 헌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부로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해주기로 한 명성교회 수수반을 철회해달라는 노회 헌의안은 다음 달 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출판사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한 책 코로나19 시대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또 감리교 출신 이현주 목사와 메신저 이모티콘을 그리는 구경선 그림 작가의 에세이집도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가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회는 한 사람 한 교회라도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공동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가 비대면 온라인 연합예배를 드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노회가 연합해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건 처음입니다. 서울북로회에 속한 50여 개 교회가 지난 4일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은 따로 있지만 랜선을 통해 마음만은 한자리에 모여 예배의 감격을 누린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역 당국에서 방역을 굉장히 강조했죠. 이러한 때 교회가 좀 앞장서서 그런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서울 북로에서 온라인 연합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연합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한자리에 모여 찬양을 부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찬양을 녹음해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예배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청년과 학생 등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도를 한 능동교회 이태범 장로는 지난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재앙은 저희들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무절제, 타락과 부정, 미움과 분열과 같은 죄악이 쌓아올린 바벨탑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장총회 서울북로회는 일부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시기에 참여의 마음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종교적인 규범과 행위들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신앙인들이 자각한다면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북로회 소속 50여 개 교회가 일제히 코로나19 확산,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는 기장총회 소속 전체 교회로 확대돼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장총회 서울 북로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생명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자정 기준 73명으로 닷새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발 확진자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5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64명, 해외 유입 9명 등 모두 73명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교회 관련 신규 확진자는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3일 서울 북서울 꿈의교회와 관련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4명이라며 교인 2명, 교인 가족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5일 자정 기준으로 종교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56명이며 누적 확진자 기준 부천 남부교회 관련 23명, 서울 동대문구 성경모임 관련 21명, 인천 소망교회 관련 8명, 북서울 꿈의교회 관련 4명 순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자격 시비 논란이 이어지며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감리교 선관위는 후보자 정책 발표회를 여는 등 선거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 실시되는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합동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사전 녹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김영진, 박윤환 후보는 각각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감리교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면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면서 기본과 상식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과 감리의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감독회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보다 감리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평신도 여러분, 동역자들과 함께 4년을 함께 일하겠습니다. 통합하고 품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서겠습니다. 이처럼 감리교 선관위가 선거 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들의 자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선관위 심사에서 탈락한 이철 목사와 윤보한 목사는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독회장 후보로 확정된 김영진, 박윤환 목사의 경우 일부 선거권자들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선거권자들은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전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소송이 제기돼 10년 넘게 혼란을 겪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소송전에 휘말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는 12일 선거가 진행되더라도 또다시 각종 소송이 제기돼 교단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치부가 명성교회 세습 인정을 철회해달라는 노회 헌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1월부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해주기로 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달라는 노회 헌의안은 다음 달 초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105회기 정치부 첫 실행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실행위는 정치부에 수임된 노회 헌의안 16개를 이날 심의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입니다. 12개 노회가 헌의한 이 안건은 특정 부서가 아닌 본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논란 속에 정치부로 넘어왔습니다. 실행위원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이 정치부에 배정되는 것은 맞다면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차기 실행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에서 받는 것은 맞고 그러나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개진이 되고 다음 실행위원회 때 결정하겠다. 이성주 정치부장은 정치부 실행위원회가 특정 교회 세력에 치우쳐져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단 법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단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렇게 정치부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날 정치부 실행위는 수임한 헌의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행위원들은 헌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부 차기 실행위는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105회 총회의 회의 진행과 결의에 항의하며 임원회의 사과와 대책을 촉구하는 담임 목회자 수는 지난 2일까지 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회법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도 시작됐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통합총회 여러 단체들은 가칭 통합총회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를 조직해 하나로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치부와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향후 구체적인 항의 운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가 최근 인분훈련 논란을 빚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대해 임시당회장 파송 6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달 24일 평양노회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 교인들에게 이단성이 농후하다고 거듭했던 말과 달리 이단성이 없다는 발표를 했다며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양노회와 조사위원회는 피해 제보자들의 제보를 축소 은폐하지 않았는지, 성경과 교단신학과 헌법에 비추어 정당하게 처리했는지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시민단체 평화나무도 평양노회의 빛과진리교회 조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기독출판사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가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해 책 코로나19 시대의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또 수행의 길을 걷는 이현주 목사와 메신저 이모티콘을 그리는 구경선 그림 작가의 에세이집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새물결 플러스와 새물결 아카데미 대표 김요한 목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느낀 생각들을 정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김 목사의 에세이집 코로나19 시대의 메모는 저자가 2020년 동안 접한 코로나19 시대의 풍경과 국제 질서와 사회의 변동, 종교의 본질과 사명 등을 주제로 한 짧은 글들과 기도문을 싣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 실린 글들은 무슨 특별한 통찰이나 문제의식이 녹아든 것이 아닌 평범한 생각의 부스러기들이라며 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혼돈을 극복하고 일상과 인간다움의 의미를 재발견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출신 이현주 목사가 수행 안내서 사랑 아니면 두려움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사람답게 사는 길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고행길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랑을 키우고 닦는 평범한 길인 마음 공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마음 공부의 방법과 실제를 전합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책의 일부에선 마음 공부의 방법과 순서 등을 소개하고 2부에선 스승과 제자의 대화 형식을 빌려 구도자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또 3부에선 저자가 침묵 생활 중 꾸었던 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메신저에 토끼 이모티콘을 그리는 구경선 그림 작가의 첫 묵상 에세이집이 나왔습니다. 책 하나님 듣고 계시조는 일명 구작가로 활동하는 저자가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며 겪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결혼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 진솔하게 털어놓으며 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따뜻한 글과 그림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편 필사책이 출간됐습니다. 책 어린이 시편 한 달 쓰기는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루에 한 편씩 시편 31편을 따라 쓰고 주요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책은 필사와 암송뿐 아니라 각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고 언제 불리는지 등을 설명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부록으로 암송 구절 31개의 스티커와 부모와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칭찬 포도나무가 실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 기독교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근 기독사학법인 이사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개정안에 학교 법인이사의 절반을 외부인사인 개방이사로 채우고 학교장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설립이념에 입각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추는 한국교회 총연합과 함께 한국교회 사학법 개정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반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각종 비리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함께 외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